자, 발달장애인을 낳은 것이 죄라고 했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죠. 악의는 없었고 비하할 의도도 없었다지만 한숨이 나오고 참담하고 눈물이 나온다며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회 도우경 회장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이런 부정적인 이슈로 모시게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일단은 그 대화가 오간 당시에 이 맥락을 좀 듣고 싶은데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강서구에서 이제 부산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그 기초단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표상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네네. 네, 평생교육센터를 주건보호센터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서구 성장님께서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 말에 이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죄라면 낳은 게 죄지 왜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강서구청장 발언 직후에 네. 뭐 바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말을 해명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 근데 이 해명이 오히려 참담하게 느껴지셨다고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다. 제일 네. 좋은 것은 발달장애인 안 낳는 것이다라는 해명이 첫 번째 이어졌고 또 이어서 언론 보도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니겠습니까? 네, 발달장애인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건강하다는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것은 질병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 모자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됩니다. 네. 이렇게 저도 차근히 다시 들으니까 매우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 이게 인간적인 심사로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생각을 바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이제 공식석상의 해명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그 오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서 공식 사과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장애인 부모회가 오늘 그 관련해서 5가지의 장애인 정책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 오늘 그 기자회견 하셨죠? 이 내용도 잠깐 알려주시죠. 아, 네. 월요일 날 찾아오셨는데 그 눈물의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을 사과도 아니고 우리 단체가 받을 사과도 아니고 또 말로 하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믿을 수도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5가지를 드렸고요. 네, 네. 그 어제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정책 협약서도 작성하였고 또 사과와 실천 의지를 담은 정책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5가지 장애인 정책은 북구청에 요구를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 네, 네. 거죠. 네. 발언에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의도가 뭐였느냐, 본의가 뭐냐, 취지가 뭐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의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탓하는 말이어서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후 맥락, 앞뒤 상황 다 떼더라도 그 말 자체는 너무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정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 또 다른 사회적인 차별을 용인하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의도로 가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평소에 마음과 시선이 그렇게 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유감인 것 같아요. 네.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왔던 활동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그 3년을 선고받았죠. 예, 이 상당히 내부에서도 충격이 커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아유 정말 뭐 시체말로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라다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네, 네.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도 충격인데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2차 가해가 발생을 했고 그 2차 가해자들은 지금도 신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무 제재도 없이 잘 지내고 2차 있다는 가해 거. 그 부분도 예,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1차 가해가 또 드러나서 또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가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다른 또 다른 피해가 또 있었던 거죠. 그분한테요? 아니면 다른 분. 아 그래요? 지금 네. 또 진행 중입니까? 네. 뭐 이러면은 단체 활동 자체에 좀 위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되게 자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쳇말로 조직을 말아먹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자책이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썩은 함부를 도려내지 않고 멀쩡한 척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올바른 사회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예. 자정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예산안으로 주간보호센터로 변경되는 부분 원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묻혔어요. 네. 그 기능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에 좀 특화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네.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배움이 필요한 것들, 사회적인 기술이나 직업 훈련이나 네. 또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받아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하는 것, 또 어떤 삶의 유의미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취미 활동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정체성을 가진 곳이라 전혀 다른 기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지요? 말씀 그대로 이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구조. 예.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첫 번째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적 이전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 것인지를 좀 먼저 바라보고 장애인의 좀 알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지를 좀 주목했으면 마지막으로요. 좋겠습니다. 예, 뭐 네. 지금 뭐 방금 예산 얘기 관련해 가지고 네.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관련 부서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거 너무 잘 아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유독 그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그 복지부 시설에 주는 예산 말고는 중앙의 정책이나 교부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부산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려보고 싶고. 자체적으로? 예, 네. 예, 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소 비판하고 거친 요구를 하는 단체더라도 박형중 시장님 소통의 창구를 좀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본질을 봐달라는 거죠. 네.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 네. 목소리 들어봐달라는. 네. 예, 어려운 자리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장애인 부모회 도우경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